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버려 이제는 불평불만까지 하신다는 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시누이 분이신데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연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누이 셋 있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다들 끔찍하게 생각을 하신다죠. 제가 바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딸 부잣집입니다. 저는 막내이고 언니가 둘, 그리고 바로 위에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하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시누이 셋 있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요. 예전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큰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직접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오빠 결혼하는데 여자 형제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들과 저는 오빠가 결혼을 하면 절대로 고약한 시누이 짓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종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 짓을 하지 않아도 며느리 입장에선 시누이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더하고요. 그 점이 참으로 씁쓸하긴 합니다.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여자 형제들이 많아서도 그랬겠지만 성향 자체가 다른 남자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말도 잘 들어주고 소통도 잘 되고 하물며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저는 언니들을 찾는 것보단 바로 위에 있는 오빠를 찾아 고민 상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오빠는 여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남자라고 해서 권위적이라거나 고압적이라거나 하는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오빠라 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오빠는 여자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주는 그런 여성미가 많이 풍기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들, 이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 일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둘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복작거리며 살다 보니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어떠했느냐. 만일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라면 전 정말 그분을 업고 다닐 것만 같습니다. 저희 엄마 편에도 정말 편안한 사람이에요. 신경을 쓸 생각도 안 하고 자식들이니까 부모에게 의뢰해야 할 도리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보고도 맨날 얼른 결혼해서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죠. 제가 집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꼴보기가 싫다나요? 이만치 키워줬으면 얼른 네 인생 찾아가야지. 왜 아직도 집에 붙어있는 거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큰언니가 결혼을 하고 시댁에 다달이 용돈을 드리는데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생각엔 양가에 공평하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냐고 말이죠. 그때 엄마가 그러더군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딨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데 시댁에 드리니까 친정에도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면 엄마랑 아버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늙은이들끼리 사는데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막내까지 시집가면 생활비도 훨씬 더 줄 텐데 엄마랑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냥 문제만 없이 살아주면 돼. 결혼한 자식들이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친정 찾아오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아주면 된다. 얼른 저것도 시집을 갔으면 좋겠는데 쟤 만나는 사람 없다니? 얼른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왜 쟤는 집에 붙어있는 건지. 나도 니들 아버지도 이젠 좀 자유롭고 싶다고. 막내 때문에 가고 싶은 여행도 못 가고 발이 묶이다 보니까 가끔은 화가 난다니까. 암튼 용돈은 필요 없어. 그냥 제발 니들만 잘 살아라. 우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니들이 신경 써줘야 할 만큼 엄마 아버지 힘 떨어지지 않았어. 아직은 건재하다고. 우리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그렇게 좀 살자. 오빠가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얻게 된 엄마는 더 쿨해졌습니다. 딸 둘이 며느리 입장으로 살다 보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저희 할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엄마와 매우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입버릇처럼 오빠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꼭 할머니처럼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할머니는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정작 할머니는 고된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시집살이를 하시면서도 엄마에게 앙탈을 부리는 시어머니가 되지 않은 이유는 위에서 잘해야 위에서 사랑을 해야 아래에서도 사랑하고 또 그 아래에서도 위하는 거라고 했다네요. 그런 인자한 시어머니 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나오게 된 것이었고요. 만에 하나 우리 엄마가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고 부려먹는 시어머니였다면 저도 언니들도 응당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엄마는 시어머니로서 새언니에게 뭐라 말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흔한 전화 스트레스 한 번도 준 적 없습니다. 하다못해 결혼한 언니들이 전화해도 별일 없으면 얼른 끊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저희 여자들만 있는 단체로 들어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소식 다 전하고 사진 다 보내주면서 뭐하러 전화까지 하냐고 말이죠. 그 단체방에 새언니 없습니다. 혹시나 저는 새언니가 섭섭해 할까봐 결혼했을 때 새언니를 카톡방에 초대하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언니들과 엄마가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며느리 죽일 일 있냐고 말이죠. 그렇다고 모녀들이 짜고 새언니를 왕따시키거나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새언니 임신했을 때, 조카가 나왔을 때, 새언니 생일이었을 때 바리바리 정성 어린 선물도 해줬고 하물며 엄마는 새언니 생일상까지 차려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딱 한 번 그리 해줬는데 이후에는 하질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며느리 입장에선 시댁에서 생일인데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막 결혼했을 땐 처음이었으니까 우리 가족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엔 오빠와 저들 식구들끼리 보내는 게 맞다고 말이죠. 그럼 저희 부모님의 생신 어떠했느냐? 같이 나가서 외식합니다. 지금까지 생신상 딱 한 번 차려드린 적 있었어요. 큰언니가 결혼했던 때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딱 한 번 부모님 생신상 직접 차려드린 거 말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려드린다고 해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가서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저희 집에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빠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서로 탓하고 원망을 합니다. 새언니는 오빠가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부부 일은 부부들만 아는 것이고 제가 새언니의 입장은 아니었기에 새언니가 어떤 면에서 섭섭했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지 속속들이 다 알 순 없습니다. 우리의 배려하는 행동이 새언니에게는 달리 보였을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이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새언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 머리로는 절대로 새언니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새언니가 불만이라고 섭섭했다고 하는 말들이 제 관점에서는 엉터리 같았거든요. 평온했던 집안이 갑자기 새언니의 폭주로 인해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더 원하는 사람,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새언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새언니가 생각하는 저희 식구를 향한 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가감하는 거 없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과연 새언니가 불만을 가질 일인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언니는 그러더군요. 우선 임신했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임신 4개월 차일 때 기억 안 나세요? 몸 불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제사 지내러 시댁에 왔었어요. 전 절대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럴만 했다고 제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고요. 물론 알아요. 그날 어머니 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만 보내라고 하셨던 거, 힘들면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셨던 거 저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저를 배려해 주실 생각이었으면 그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제사라는 문화 그거 다 샤머니즘이잖아요. 배불러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 집에 두고 아들만 들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저 혼자 집에서 힘들어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만일 제가 어머니였다면 애초에 제사가 있다는 사실도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사가 있는데 남편만 보내라는 그 말을 어떤 며느리가 곱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제사를 없애신다든지 아예 그렇게 배려를 했을 것 같다고요. 그깟 제사 1년 안 지낸다고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상이 쫓아온대요? 부담이란 부담은 다 주셨으면서 결국 저 힘든 몸 이끌고 제사 참석했어요. 저 그날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 잠시 방에 누워있는데 그 누구도 저를 들여다보지 않대요. 하물며 이 사람까지도 나사가 빠졌는지 자기 아이 뱃속에 들어있는 아내를 배려하기보다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제 저 세상 사람 된 그 허울 좋은 조상들한테 미쳐서 저는 안중에도 없었다고요. 저 그때 얼마나 섭섭했었는 줄 아세요? 이 사람한테 오만장 다 떨어졌었다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새언니 편이 아니라고 결혼하면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야 하는데 요즘 오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한답니다. 시댁 입장도 있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만일 그리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앞으로 좀 더 유의를 하겠으니 좀 그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입을 막아버렸다고 하네요. 이미 상처받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앞으로 조심하겠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인 거냐고 새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만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 또한 기가 막혔겠죠. 오지 말라고 분명 이야기했고 오빠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에 와야 했으니까 오라고 한 것인데 애초에 제사라는 것을 모르겠었어야 했다는 둥 아니면 그깟 제사 안 지냈어야 했던 거 아니냐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그럼 그때 제사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때 새언니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 있는 것이었으니 새언니가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거겠죠. 저희 언니들이 엄청 무딘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겠죠. 저희 언니들 막달까지 배 빵빵하게 부른 상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저희 언니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날 새언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엄마랑 제가 다 해놓은 상태였었고 설거지? 뭐 하다못해 밥숟가락 하나 들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으니까요. 뒷정리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있다고 해서 새언니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시킬 마음 없었어요. 우리 집안 제사인데 당연히 우리 집 식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기어이 와 놓고선 그게 엄마 잘못이고 시집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꼭 아내 편만 들어야 하는 건가요? 누구 편이 아니라 양측을 다 이해시키고 대립이 없도록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엄마 편이라는 말도 저는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어른들끼리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나요? 그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는 게 결혼하고 난 뒤에 하는 행동이라면 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참입니다. 무슨 태화하는 것도 아니고 내 편, 네 편이라니요. 오빠는 옆에서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자 새언니가 또 그러더군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 말이죠. 언니들 다 임신해 봤고 하물며 엄마까지 다 임신해 봤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면서도 결국 자기를 제사에 참석하게끔 부담을 준 것은 자기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죠. 소리 없이 웃으면서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오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살살 언니를 약을 올려 길을 꺾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쌓인 것도 많고 그렇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받아먹을 건 잘도 받아먹고 배려받을 건 잘도 배려받았으면서 역시 사람은 해주면 해줄수록 더 원하는 법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혼이 나고 어느 정도는 제지를 해야 하는 법이었는데 엄마는 새언니한테 그냥 너무 잘해주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새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금 새언니가 이야기하는 거 완전 꼬장 부리는 것이고 그냥 시댁 식구들이니까 꼬투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엄마는 새언니에게 돌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일이 먼저인지
아니면 부부가 다툼을 하는 중에 시댁의 일이 원인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 뒤 정리해서 그때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엄마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세연이 우는 소리를 하며 다시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결국 제가 나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언니, 제가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언니 말처럼 다 임신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들 언니처럼 환자 취급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언니 혼자만 애 낳아요? 그게 무슨 유세냐고요. 그리고 뭐? 제사 그까짓 거? 언니한텐 그까짓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한텐 그렇지 않아요. 언니가 뭔데? 왜 언니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도 말았어야 했고 게다가 숨겼어야 했는데요? 언니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영부인 납셨구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언니가 하는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언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뭘 그렇게 매사 부정적으로만 봐요? 시댁이라 그래요? 시댁이라서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악의적으로만 보여요? 언니, 물론 언니 입장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언니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빚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린 단 한 번도 언니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게 왜인 줄 아세요? 가족이니까. 가족들끼리 이해 못할 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설령 오해가 생겨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게 그게 응당 가족으로서 할 일이니까. 근데 언니 지금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쁜 사람들이라고, 적어도 시댁 식구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들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막 사람 부려먹고 기 꺾으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 집 식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고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만일 우리가 언니한테 무리한 요구 한 번 한 적 있고 막말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억울하지 않겠네요. 시부모님하고 잘 지내보려고 애쓰는 며느리들이 더 많고 겉으로나마 정을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며느리들이 더 많아요. 무슨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보내 안 보내하는 그런 며느리들도 많지만 적어도 진심을 통하는 그런 며느리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무슨 애가 떼쓰는 것도 아니고 시댁이 아니어도 언니 친정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면 욕먹어요. 어린 저도 아는데. 언니 결혼까지 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생각이 왜 이리 좁아요? 어린 저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으세요? 엄마는 오빠 부부한테 집에 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결혼했으면 원래 그렇게 투닥거리고 사는 것이고 엄마 아버지는 오빠 안 봐도 서운할 거 하나 없으니 새언니 잘 다독거려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화해를 한 건지 아니면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몰라도 어느 날 느닷없이 둘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새언니는 엄마한테 죄송했다며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쪽으로 불똥이 튄 것 같다고 본인이 엄마의 기쁜 뜻을 몰랐다고 기회를 달라 하더군요. 업전 사람이 동전 앞뒤 뒤집는 것도 아니고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우리 엄마 다정하고 생각 깊은 사람이지만 한번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잘라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 사과는 받겠으나 앞으로 이렇게 연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찾아오지 말라 하더군요.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새언니와 오빠는 저희 집에 출입금지를 당한 거였죠. 저는 새언니 쳐다보지 않았고 오빠 또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빠도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해줘도 계속 바라기만 하고 결국엔 염치까지 없어진 시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을 들을 때 저는 그런 시댁만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었습니다. 바로 저희 새언니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정말 염치도 없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다 자기만 위해줘야 하고 공주가 따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네요. 공주처럼 생기지도 않았으면서. 아무튼 우리 오빠 고생 좀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